안녕하십니까. 황태준 TV의 김현광입니다. 오늘도 한 달 만에 우리 황태준 TV 찾아오는 월간조선의 배진영 부장, 감사합니다. 차장입니다. 곧 부장 되시라고 이제 월간조선 9호로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월간조선은 뭐 긴 숨으로 가니까 예. 역시 또 한일 경제 전쟁 우리도 이런 것들도 그 좀 긴 호흡에서 다룬 기사들이 여러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배진영 기자께서 만났던 그 박지향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님이시죠? 아, 서양사학과 교수님. 이 박지향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한일 관계의 아일랜드 잉글랜드식 극복 이런 이제 건데 우리가 사실 한일 경제 전쟁 뭐 복잡하죠. 뭐 강제징용부터 해서 뭐 그 얘기를 하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그 동양의 아일랜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거는 저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들도 아일랜드 또 북아일랜드는 또 뭐 워낙 독립투쟁도 하고 해서 뭐 아일랜드의 연풍이라든지 뭐 그런 아일랜드의 옛날 뭐 영화에도 우리가 굉장히 뭐 공감하고 그랬었는데 이 박지향 교수님이 아일랜드식으로 이걸 극복하면 어떻게냐 얘기한다는 건 참 새롭기도 하고 야 과연 그런 게 가능한 건지. 왜 아일랜드입니까? 그 옛날에 이제 해방 후에, 그러니까 전쟁 후에 동경대 총장을 지낸 그 야나이 하라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조선은 일본의 아일랜드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식민지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은 조선은 이제 동양의 아일랜드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선 그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인 국민성. 그 다음에 거기도 일종의 그 한해 문화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 일제 36년 일제 식민지배를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아일랜드는 750년을 시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세기 초에 뭐 헨리 2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유명한 그 올리버 크로멜이 한번 쳐들어가갖고 대량 학살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는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19세기 중반에 그 감자대기근이라고 해가지고 감자가 이제 다 썩어 뿌리가 썩어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으로 다 건너갔던 게 바로 그때죠. 그때 아일랜드 인구가 한 700만 명이 됐었다고 그러는데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5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아일랜드 인구가 400만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그 오랫동안 그 영국이라고 그러면은 치를 떠는 그래서 50년대에 어떤 영국 시인은 내가 연애를 못하는 것도 영국 놈들 때문이다 뭐 이럴 정도로다가 아일랜드 사람들은 하여간 뭐 길 가다 넘어져도 이건 잉글랜드 놈들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서양 역사에 대한 지식이 좀 짧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은 대개 뭐 같은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배우는데 영국이 굉장히 작은 나라로 생각하는데 이게 또 제국인 엠파이어예요, 그렇죠? 엠파이어죠. 그 영국만 하더라도 이제 그 영국, 스코틀랜드 우리는 야 니들이 뭐 같은 섬에 사는데 무슨 그 옆에 그렇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가 있고 그 옆에 떨어져서 아일랜드 이제 북아일랜드가 이렇게 쭉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영국, 인도까지 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됐지만은 영국 내부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 영국인이라고 그러면 기겁하는 나라예요, 그죠? 우리 그 유명한 영화 있었죠, 저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좀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영국, 잉글랜드하고 그렇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또 잉글랜드하고 또 죽기 살기로 싸운 게 또 아일랜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스코틀랜드와 또 아일랜드는 또 지들끼리는 또 통해가지고 또 잉글랜드 뭐 같이 뭐 협공도 하고 그거 했는데 이제 브레이브 하트 속에서인데 사실은 또 현실은 지금 뭐가 다른가 하면은 그 북아일랜드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북아일랜드에 많이 건너간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카톨릭이고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거든요.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일종의 그 디바이드 앤 룰인 거죠. 그래갖고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 신자들을 갖다가 북아일랜드 쪽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일종의 이제 지배계층을 형성하게 한. 그래서 결국은 아일랜드는 카톨릭이고. 그렇죠.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200~300년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1922년도에 아일랜드가
에일의 자유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반자치 독립을 할 적에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는 우린 영국에 남겠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까지 영국에 남아 있는 거죠. 이 조지 오웰이 우리는 뭐 1983년 뭐 동물농장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그 무슨 뭐 어떤 뭐 전체주의, 네.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고한 거라지만 조지 오웰이 가장 잘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은 자본주의의 저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 노동자들의 비참함 때문에 칼 그렇죠. 막스가 공산주의를 그렇죠. 공산당 선언하고 그렇죠. 한 그 복잡한 예. 그게 있고 그리고 조지 오웰이 버마에 가서 또 경찰관으로 그렇죠. 근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쭉 하고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예. 게 아니고 이 이제 독립 이제 그런 영국의 예. 이 지배로부터 네. 지긋지긋한 700년 지배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거는 언제인 겁니까? 아일랜드가? 1922년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단순히 식민지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 아일랜드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1800년에 이제 정식으로다가 영국으로 합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에 원래는 아일랜드 의회가 따로 있었는데 그 의회가 없어지면서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영국 의회로 아일랜드 의원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시대에 그 일체의 참정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일랜드에서는 참정권이 있어서 아일랜드 국회의원들이 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아일랜드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도 아일랜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을 격파한 웰링턴도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족보가 있는 분들이 키츠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보수주의의 그 원조라고 하는 버크도 아일랜드 사람. 에드먼드 버크. 그 다음에 예이츠라든지 조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버나드 쇼라든지 오스카 와일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적인 그 침탈과 그 압제 속에서 또 아름다운 문학이 또 탄생 그런 또 비극적인 이야기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1800년 되면은 이미 19세기에는 산업혁명으로의 그렇죠. 산업혁명의 고통. 그렇죠. 이제 영국의 영국이 이제 제국으로서 세계를 팽창하니까 제국주의를 하느라고 영국 중산층들이 허리가 부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제국 그러면 우리는 뭐 찬란한 영국 제국 그러지만 뭐 일본 제국, 일본 제국주의 하느라고 일본 보통 사람들 허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느라고. 그 고통을 벗어나서 20년대부터 자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독립을 한 건가요? 그게 이제 굉장히 묘한 게 그 아일랜드 사람은 원래 원주민은 켈트족입니다. 근데 이제 12세기에 노르만의 정복 때 이제 영국 잉글랜드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이 사람들은 올드 잉글리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켈트족하고 올드 잉글리시는 카톨릭으로 해갖고선 완전히 토착화됐고요. 그 다음 17세기 이후에 뉴 잉글리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너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이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넷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갖다 발흥시킨 사람들이 뉴 잉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잉글랜드적인 전통과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일랜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적인 정체성과 잉글랜드적인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버나드 쇼라든지 오스카 와일드라든지 예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아일랜드 민족운동을 부활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 독립운동이 심해지고 특히 1916년에 그 부활절 봉기라고 하는 무력 투쟁이 일어났다가 진압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이클 콜린스라고 해가지고 현대 도시게릴라전의 원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영국은 장교 클럽에 폭탄 던지고 길 가다가 총 쏘고 이러는 봤습니다. 아일랜드 연풍도 그런 그렇죠. 얘기들이 다 담겨 있고. 그러니까 영국 3.1운동 일어날 때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그렇게 몇 년 하다가 견디다 못해 갖고 야 이제 우리 휴전하자. 그러면서 이 아일랜드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김원봉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표가 돼서 나오고 영국에서는 로이드 조지하고 처칠이 나갑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조건이 뭔가 하면 영국군 철수, 그 다음에 그 아일랜드 국회와 아일랜드 정부 수립, 대신 영연방 내에 남으면서 영국 국왕을 갖다 국가원수로 인정할 것.
근데 이걸 갖고선 이제 아일랜드가 양분이 됩니다. 그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북아일랜드는 신교도 지역이니까 그건 영국에 남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영국 국왕한테 충성 맹세하려고 독립투쟁한 거냐? 완전 독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왜 북아일랜드를 떼놓느냐? 그러니까 완전 독립, 완전 통일을 요구하는 강경파와 현실적으로 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싸울 여지가 없다. 이제 좀 그만 싸우자 하는 현실주의파가 하는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전에서 결국은 온건파가 강경파를 누르고 승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이클 콜린스는 암살당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영국에 대해 강경하게 투쟁을 했으면서도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1949년에 이제 완전 독립 이제 아일랜드 그렇죠. 이제 공화국이 되는 건데, 잉글랜드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사실 뭐 우리 지금까지도 그렇죠. 일본에 의한 뭐 시민 지배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19년까지도 저 황 대표나 저나 뭐 얘기할 때 이거 일본 놈들 그래야지 좀 편해. 후한이 두렵지가 않아. 뭐 좀 일본하고 뭐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뒷꼬리 땡기죠. 뒷꼬리 땡기고 뭐 친일파 놈들 아니냐 뭐 토착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감성적으로 나오는 판인데 700년 해가지고 별로 뭐 좋았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적개심 대립 이런 걸 이제 2019년에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화해와 뭐 이런 뭐 이걸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긴 얘기를 뭐 짧게 얘기하는 거죠. 70년에 걸친 과정인데. 우선 아일랜드도 독립한 직후에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 일종의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거의 게이러가 그러니까 토착어가 사라졌는데 그걸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뭐든지 영국하고는 거리를 두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일관합니다. 그리고 경제에서도 이제 자립경제 노선을 추구하고 자립경제 노선 이게 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생긴 말이에요.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이 돼갖고 아일랜드 경제가 기본적으로 농업 경제거든요. 근데 1970년대부터 사실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 여파로다가 80년대 중반이 되면은 아일랜드 실업률이 17%가 될 정도로다가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이제 아일랜드에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여야 할 거 없이 우리도 한번 경제 개혁 개방을 해보자는 쪽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갑자기 이렇게 말했네. 그래서 외자 유치에 의한 그 경제 개발 정책을 추구를 하면서 켈틱 타이거 소리를 정도로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아일랜드의 1인당 GDP가 대략 한 74,000불 정도. 와. 세계 뭐 스위스 뭐 이런 나라더라고. 한 세계 4위쯤 되고. 반면에 영국은 1인당 GDP가 아직 한 43,000불 정도. 지금 뭐 블랙시트 한다 그래가지고 뭐 경제가 어디 갈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렇죠. 랭킹으로 보면 이제 뭐 한 19위, 20위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이 GDP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외자에 대한 의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 몇 년 전에도 한번 훅 갈 뻔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1인당 GDP에서 확 앞서고 이러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에 대한 그 감정이 많이 말하자면은 이게 치유가 됐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인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제일 잘 통하는 게 영국 사람이다라고 대답한 게 한 60%가 나왔다고 국민의 한 그러고요. 3분의 2 정도가 그래도 뭐 마음 통하고 의지할 거는 잉글랜드다 이렇게 호의적인. 그 다음에 또 한 92%는 굳이 북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이젠 옛날에는 북아일랜드 쪽이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아일랜드가 훨씬 앞서 있고 우리는 카톨릭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는데 굳이 신교도들이 있는 거 받아들여 가지고 골치 아프게 살 필요 있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말하자면 통일이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렇죠. 문제들이랑 북한과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지금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니 뭐 탄자니아, 케냐하고 뭐 우리가 뭐 외교 수립해서 살듯이 살면 되는 것이지라는 것들이 이제 큰 우리 또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형성했고 통일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음에 2000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뭐 민족이 최고고 네. 뭐 민족하고 손잡고 네. 뭐 저 반외에서 일본하고 또 이런 분위기가 네. 되니까 이건 또 퇴행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 뭐 통일 지상주의가 나오면 이제 민족주의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니까. 근데 또 아일랜드는 그 7만 불 개인 소득이 되면서 민족주의적 열정 이런 것도 좀 쇠퇴하고 예. 영국에 대해 700년 식민지했던 예. 영국에 대해서도 네. 너그럽게 예. 하게 됐는데 지금 예. 한일 경제 전쟁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 뜻대로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내 팔이 잘라야지 저는 뭐가 그렇죠. 자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뭐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뭐 굴복을 아니지. 우리가 그걸 하려면 이제 비용을 지원해야 되고 예. 일본하고 정말 칼 잡고서 1대1 승부를 하고 우리가 패하면 반일 감정 더 극대화될 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다 어느 쪽으로 가든 이제 나빠지는 예. 걸로 가는 건데 그렇죠. 이런 해결책을 하자라는 것도 참 실용주의적인 리더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면 네. 야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뭐 하면 예. 되는 것이지 뭐 네. 굳이 또 뭐 옛날에 아픈 것들을 네. 끌어낼 필요 뭐가 있느냐는 참 박지한 교수님의 참 이게 큰 예. 저 하늘나라 구름 위에서 보고 하신 말씀인 것 예. 같은데 이런 지혜도 또 사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렇죠. 한 발 빼고 예. 야 저 새끼 일본 놈의 새끼들 저걸 또 뭐 우리 할머니들 끌고 와가지고 우물가에서 뭐 네. 이게 그게 사실이냐 예.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예. 또 끝도 없는 거야 이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박재영 교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음.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앞선 그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음. 복수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다. 일본한테 사죄하라고 난리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들보다 더 성숙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한 교수님 쓰신 책 중에서 이제 슬픈 아일랜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때는 아일랜드에서도 민족주의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실용주의가 이데올로기를 대체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 영광스러운 가난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인식한다. 아니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 민족 정기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친밀하라 그러니까 나 참 오늘 뉴스 중에서 저 청와대 비서실장이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10월에 일왕 즉위식이 한일 관계 개선에 뭐 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또 저기 박지원이라고 말 많으신 그 양반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 특사로 일본 가서 자민당 2인자를 간사장을 만나고 와가지고 일본 일왕 즉위식에 그 우리 문 대통령이 축하 사절로 간다면은 참 한일 관계는 완전히 눈 녹듯이 뭐 어쩌고 그런데 제가 황태순 TV에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일본 대사가 제가 아는 저 한일 관계 우리 측 지한파 인사를 두 번 불러가지고서 두세 달 됐죠. 이번 일본 선왕 이거 10월에 하는 거는 공식 이제 즉위식인 거고 퇴위식 할 때 퇴위하고 그다음로 이어받는 거니까 퇴위식 할 때 와줄 수 없냐고 일본 저 대사 관저에 두 번을 초청해가지고 애들로 얘기를 하더래요. 저 배진영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 와주시면 한일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한테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김 실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혼자 가시면 친일파로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얘기해가지고 우리 정부 사절단이 파견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시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고 이낙연한테 얘기를 했다는데 뭐 아무 말도 없더래. 지금 이렇게 관리해온 놈이 오늘 갑자기 이제 또 일본 천황 즉위식에 가야 된다고 이게 참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데 그래도 월간 조선이 이렇게 박지한 교수님 같은 참 긴 시야를 가지고 있는 얘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뭐 많은 아티클 있지만 오늘 저 박지한 몇 교수님 개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가 그 국민대 이원덕 교수를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그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갑재 전 이분은 이제 징용국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도 해결책일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조갑재 전 그 월간조선 편집장께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인지를 갖다 한번 쭉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력, 군사력 이런 건 물론이고. 아니, 집권세력은 지금 뭐 의병이 네. 의병이 뭐 이기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축창 들고 덤비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일본 관계 특집도 많이 마련을 했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월간 조선이 긴 호흡에서 그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좀 보시라고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1등을 권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